자, 다 된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138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양수 A의 두 제곱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면은 요거예요. 우리 이거 처음에 우리 무리수 단원 배울 때 그거 했을 겁니다. A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A의 차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A의 제곱근은 뭐가 있었습니까? A의 제곱근은 다르게 말하면 두 개가 있었죠. 그치? 루트 A, 양의 제곱근이랑 마이너스 루트 A, 음의 제곱근 이렇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제곱근 A라고 하면은 얘는 흔히 말하는 루트 A, 한 개, 양의 제곱근 하나만 따지는 거더라.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요거 다시 한번 이제 환기해봤고, 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의 제곱근. 그러니까 A가 양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하고, B가 음의 제곱근이다. 뭐 반대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혹시 여기다 조금 더 자세히 쓰게 되면은 A를 양의 제곱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제 가능한 최대한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는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쳐내면 학교 시험 볼 때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이런 식인 거죠.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보러 갑시다. 기억. A 제곱이랑 B 제곱은 뭐든 A 제곱을 하면은 얘는 루트 A를 제곱하든 마이너스 루트 A 전체를 제곱하든 A가 된다라는 사실은 똑같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다. 자, 다음에 니은 A, B를 곱하면 루트 양의 제곱근 곱하기 음의 제곱근 하면은 마이너스 A가 나와서 0보다 작을 것이다. 그래서 얘도 참이 되고 다음에 디귿 A 더하기 B를 하면 얘는 루트 A 더하기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 0이 된다는 것도 참이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히 써줄 수 있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걸 중에 이걸 틀린 친구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서술형 연습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자, 다음에 139번입니다. 139번은 닮은 비가 2대 3인 두 원이 있다. 자, 닮은 비는 요 앞에 사실 이런 말이 하나 추가돼 있어요. 생략돼 있어요. 어떤 말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길이의 닮은 비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넓이의 닮은 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부피의 닮은 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은 길이의 닮은 비를 준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길이의 닮은 비가 2대 3이니까 반지름을 뭐라고 둘 거냐면 2a랑 3a 요 문자는 바꿔도 되죠. 그치? 반지름을 2a r이라고 하면은 조금 헷갈리니까 반지름이라고 이제 다시 쓸게요. 반지름을 2a, 3a 그리고 당연히 얘는 양수여야 되니까 a는 양수여야 되겠죠. 그치? 이런 것도 하나하나 써주면은 좋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원의 넓이의 합을 이걸 이용해서 쓰게 되면은 2a의 파이 곱하기 r 제곱 더하기 파이 곱하기 r 제곱 한 것이 65 파이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파이를 없애고 쭉 정리하면은 13a 제곱이 65 따라서 a 제곱은 5인데 a가 0보다 크므로 a는 루트 5 하고 나오게 되겠다. 그쵸? 따라서 여기에 큰 원의 답은 여기 이거는 3a가 되므로 얘는 3 루트 5. 근데 이제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얘도 단위가 센티미터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저는 여기 문제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이걸 이렇게 밑에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걸 서술형으로 쓴다고 하면 여러분이 상상을 하고 지금부터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40번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12c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중점을 이어가지고 이어서 일종의 마름모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얘도 정사각형이겠지만은 자, 우리 요런 거 하면은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되는데 우리가 3학년 2학기 삼각비를 배웠잖아요. 그치?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겁니다. 그렇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그 각각의 변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1대 루트 2가 되죠. 괜찮아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뭐 한 변의 길이를 6 루트 2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로 넘어오면은 여기서는 한 변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요걸 이렇게 써야 되겠다. 정사각형 한 변. 한 변의 길이가 맨 처음에는 12다가 1단계에서는 6 루트 2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절반으로 나니까 3 루트 2, 3 루트 2하고 바뀌게 되겠죠. 그치? 여기도 똑같이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6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2단계로 넘어가면은 2단계로 넘어가면 6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각각의 처음 1단계로 여기 0단계라고 편의상 얘기를 할까요? 뭐 이런 말은 여기서는 없습니다만은 자 0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갈 때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한 셈이에요. 괜찮습니까? 그치? 2분의 루트 2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넘어갈 때도 똑같이 루트 2분의 1을 했어요. 이러니까 일종의 규칙성이 생겼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음 3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하면은 다음에 3단계에는 한 변이 어떻게 되겠어? 다음에 3단계일 때는 6에다가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해서 3 루트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뭐 4단계는 3단계 3 루트 2에다가 또 루트 2분의 1을 해서 3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4단계의 답은 3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두 단계를 지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절반이 되었다. 괜찮아요? 그러면 4단계는 2단계에서 두 번 더 지나가야 되니까 또 2단계의 절반이 되어서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네. 괜찮나요? 네. 자, 다음에 141번입니다. 자, 사실 141번은 어떻게 보면 삼각비로 푸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한 두 변의 길이가 17이랑 11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넓이가 90이다 하면은 사실 우리 이게 무리수 단원이라는 걸 제외하고 그냥 시험에 냈으면은 마치 여러분 삼각비에서 그 넓이 계산하듯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2분의 1 곱하기 17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b 한 것이 9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b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괜찮아요? 사실 이것도 똑같은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일반적으로 밑변과 높이가 필요했잖아. 괜찮아요? 그치? 밑변을 BC로 두자 이거야. 그럼 높이가 A에서 수선을 내린 여기 길이어야 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12 곱하기 여기 높이 H 곱하기 2분의 1, 즉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H 한 것이 90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H가 몇이어야 될까요? 15여야 할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H 길이가 15면은 이제 삼각형 ABH가 직각삼각형이란 말입니다. 괜찮아요? 직각삼각형이라서 직각까지만 쓸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여기에서 BH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15, 17 하면은 남은 변이 몇일까요? 혹시 이거 외우고 있는 친구 있나? 몇이죠? 8이에요. 안 외웠어도 계산은 하면 되니까 BH는 8 하고 나오고 BH가 8이니까 여기서 CH는 자연스럽게 4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구하는 게 AC니까 AC를 구하러 가면 되겠군. 그러려면 오른쪽 직각삼각형 ACH 직각삼각형을 봐야 되니까 여기서 AC의 제곱은 1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15의 제곱 몇이죠 여러분? 15의 제곱 제가 예전에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외우자고? 15의 제곱은 225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16이고 따라서 여기 루트 241일 것이다. 괜찮나요? 241은 뭘로 나누냐? 7로 나눠지네요. 7로 나누면 7 곱하기 33이니까 요거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오케이? 그냥 루트 241 이렇게 나오고 끝나야 되겠다. 오케이? 자, 나머지 문제도 빠르게 해보고
자, 한번 가봅시다. 141번이에요. 자, 142번이네요. 쏘리. 자, 142번. 자, A가 음수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A 전체 제곱의 루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루트 16b 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매우 강조하는 얘기가 여러분 A를 먼저 제곱하고 루트를 취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냥 A? 그냥 마이너스 A? 항상 그럴 수 없죠. 저는 요거를 절대값 A다 이렇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이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물론 여기에서 바로 A가 양수냐 음수냐 따지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요 단계를 거치는 게 나중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 말고 비슷한 식으로 뭐가 있냐면은 루트 A를 먼저 계산하고 제곱을 했어요. 얘는 항상 뭐가 되죠? 그냥 항상 A가 되죠. 괜찮아요? 그치? A가 양수라는 기본 조건은 있어야 되지만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요 둘의 차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B부터 계산해 볼까요? 얘는 뭐를 제곱하고 루트를 했어. 요런 버전이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A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A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일 거예요. 괜찮나요? 따라서 양수의 절대값은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B는 마이너스 A다. 따라서 A가 음수니까 B는 양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조금 더 확실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쓸게요. B는 마이너스 A고 B는 양수더라가 우리가 구한 게 되겠다. 자 다음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루트 4b 전체의 제곱입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절대값 4b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4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4b는 양수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괜찮나요? 양수의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음수가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C를 쓰면은 C는 마이너스 4b고 C는 음수가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C가 4b였으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C는 뭐라고 할 수 있어? 4a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A, B, C에 대해서 모두 이제 찾아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A-B 더하기 C를 해보라.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다 A에 대해서 바꿔줘야 되겠죠? 얘는 A는 그냥 A고 B는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C는 4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6A다 이렇게 했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다 아는 얘기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말하자면 정리해서 쓰는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죠. 자 다음에 143번입니다.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빼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게 x 마이너스 1이래요. 여러분 이런 모양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올해 한 9월 10월쯤에 아마 배울 일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실 여기 C단계 문제라는 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교 거에서 여기 중학교에 먹힐 만한 문제를 가져와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건 TMI에 가깝긴 한데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 고등학교 혹시 뉴스나 뭐 이런 거 보면 수능 말고 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치? 6모, 9모 뭐 이런 식으로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3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고1, 2, 3 모두가 봅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 수능 전이라서 유명해서 그렇지 실제로 3월에 모의고사가 한 번 더 있어요. 여러분이 내년 이맘때죠. 내년 3월이 돼서 여러분이 실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3월 말쯤에 3월 모의고사를 한번 봅니다. 오케이? 근데 그때 3월이니까 뭐 학기 시작한 지 며칠이나 됐겠어요. 2, 3주일밖에 안 되니까 고등학교 수학 가지고 시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내냐면은 그 내년 여러분이 3월에 시험 보는 거는 중학교 전범위에서 냅니다. 근데 중학교 전범위인데 문제 내는 스타일은 수능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교 거에 가까운데 뭐야 이거 중학교식으로도 풀 수 있잖아 하고서 가져와서 내는 문제들이 여기 C단계 문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해둬야 여러분이 이게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미묘한 그 경계선에 있는 난이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선 C단계 문제인데 고등학교 가면 이게 난이도 중하에서 중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이렇게 해나가야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매우 어려운 문제 취급을 받지만 중3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기준으로 가면 중에서 중하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를 여러분이 잘 밟고 넘어가야 고등학교까지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일종의 TMI였고요. 자, 문제 풀러 갑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값이니까 요 안에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가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근데 x가 2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x 플러스 2는 4보다 클 겁니다. 즉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고요.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오, 얘도 여전히 양수라는 거군.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주어진 식이 둘 다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그럼 없어지면 4가 x-1이니까 얘는 바로 풀면은 x는 5 하고 나오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x는 5인 게 근데 여러분 요거를 바로 답이라고 하면 안 돼요. 헤이. 중요한 얘기인데 x가 여기서 이걸 계산할 때 x가 5하고 나오는 건 쉬울 겁니다. 그런데 뭘 체크해야 되냐면은 x가 5라는 답이 요 조건 기본적으로 문제의 전제 조건이잖아. 괜찮아? 요 조건이랑 맞는지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x의 범위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했는데 풀고 나니까 x는 0 하고 나왔어. 그럼 이건 답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고등학교 가서 이런 식으로 함정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오케이? 지금 미리 생각을 해주세요. 꼭 이런 문제의 전제 조건이랑 체크를 하자. 그래서 5는 2보다 큰 게 맞으니까 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2번입니다. 마이너스 2 이상 이상 2 미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2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다 2를 더해줘야 되겠죠? 다 2를 더해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기는 한데 0은 그냥 절대값 0은 그 양수로 그처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양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0이 껴있긴 한데 그냥 그렇게 보자고. 자, 그런 다음에 x-2의 범위를 구하면 아까 한 것처럼 여기 대신에 다 2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해서 다 빼주면은 x-2는 마이너스 4 이상 0 미만 이렇게 되니까 얘는 확실하게 음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에서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첫 번째 x 플러스 2는 그대로 나오고 여기는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 x-2가 x-1일 것이다. 따라서 2x가 x-1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전제 조건이 마이너스 2랑 2라는 거에 그 부합을 하죠. 따라서 얘도 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다음에 3번 마지막으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볼 것도 없긴 한데 그래도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x 플러스 2는 0보다 작아서 음수고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보다 작아서 음수일 겁니다. 이건 너무 확실하니까 둘 다 음수면은 식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 돼주면 어떠냐? x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4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하고 나올 겁니다.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이 범위에 맞아 떨어지니까 얘도 답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5 이렇게 3개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고등학교 가면은 고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여기에 풀이 방법이 하나 더 추가돼요. 이건 고등학교 버전인데 뭘 보면은 그래프를 그립니다. y는 x-1 직선의 방정식이겠죠. 괜찮아요? 얘랑 절대값이 들어간
절대값 x 플러스 2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합니다.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울 건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알아주세요.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좀 쉽시다. 자, 144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세 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자, 우리는 이거를 빠르게 절대값으로 바꿔보자. 절대값 a-b,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절대값 c, 그 다음에 빼기 절대값 a-b 플러스 c 이거를 계산을 하라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냥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걸 기계적으로 이용한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 조건을 좀 봅시다.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 a, c, b 순서이고요. 그런 다음에 나는 a 곱하기 b-c가 음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조건에서 a, b, c 세 수를 모두 곱한 게 양수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뭘 시작해야 되냐? 가나 이런 조건 중에 두 개를 조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바로 짜맞춰보는 방식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b-c의 부호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렇게만 뜯어보면은 b가 c보다 크잖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쓰면은 b가 c보다 무조건 큽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b-c는 무조건 양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b-c가 양수니까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말은 얘네 둘이 이렇게 조합을 하면 a는 음수구나 라는 게 확실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추론을 계속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a가 음수라고 했잖아. 괜찮아요? 자, 그러면 a가 음수입니다. 여기서 나누기 a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따라서 BC는 음수다. BC 곱한 것이 음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개를 곱했더니 음수가 됐다는 거는 해석이 전형적이에요. 이거는 패턴이 무조건 확실하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을 할 거냐? B와 C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수를 곱해서 예를 들어 PQ를 곱했는데 양수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어요? 두 수 PQ의 부호가 같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괜찮아요? 플러스 플러스거나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거나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거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 자, B와 C의 부호가 다른데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거 끌고 와봐요. B가 더 크다고 했잖아. 괜찮아? 부호가 서로 달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일 수도 있는데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B가 양수고 C가 음수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A, B, C의 부호를 모두 구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가 스타일로 쓰면은 양수 음수라는 걸 잘 표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A랑 C가 음수고 B가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 A랑 C하고 B 사이에 0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가 음수로 가장 작고 C, 0,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목표로 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추론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자, 당연히 A-B는 음수에서 양수 뺐으니까 당연히 음수겠지요. 그치? 그런 다음에 C는 음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는 한번 봅시다. 음수에서 음수를 더하고 또 양수를 뺐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는 게 너무 확실하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음수 처음에 A-B 전체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음수니까 한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여기도 전체가 음수니까 양수로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하면 A 없어지고 B 없어지고 C 없어져서 0 하고 나오겠구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자, 좀 쉬었다가 해봅시다. 제가 약간 빨리 하느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런 게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안 와닿으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이용해서 A에다 AC랑 적당한 숫자 넣어보세요. A에다가 마이너스 1, B, C에다가 마이너스 1, B에다가 1 뭐 이런 거 넣어서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확실하게 나오겠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시일 뿐이고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오케이?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까 좀만 쉬었다가 쉬었다가 뒤에 것도 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저기 26페이지 좀 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 여기 27페이지 158번까지 쩌라락 한 다음에 시간 조금 나오면 뒤에 부분도 좀 풀려고 이제 할 거예요. 알았죠?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145번이에요. 자, x, y가 각각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거니까 x와 y는 모두 1에서 6까지만 나올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찍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24xy가 루트 24xy가 자연수여야 된다는 말은 저는 이런 식으로 자주 얘기를 해요. 24xy가 제곱수여야 되겠다. 사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제곱수라는 제가 키워드를 주는 이유는 제곱수는 어떤 의미가 되냐?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지수가 모두 짝수여야 된다. 이런 거를 제곱수라는 거 안에 이제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치?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굳이 이제 서술형을 쓸 때는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은 설명하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고, 24xy는 24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y일 겁니다. 따라서 얘가 제곱수가 되려면 어떻게 여기 제곱수랑 합쳐서 얘기를 하면은 x, y가 최소한 2 하나는 더 필요하고 2 곱하기 일종의 제곱수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x, y가 되고 우리가 다루는 게 이 둘의 곱이잖아. 따라서 x, y는 최소값 1부터 최대값 6의 제곱 36까지 가능하겠다. 괜찮나요? 이런 거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두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얘기를 이렇게 합쳐서 보면은 x, y가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2 곱하기 1의 제곱, 그쵸? 다음에 2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까지 가능하겠다. 더 있나요? 4의 제곱도 가능하지.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다. 5의 제곱하면 50이니까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이제 가능한 애들을 쭉 한번 해보면은 x, y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해보자. 첫 번째로 x, y가 2여야 돼. 이러면 가능한 게 뭐가 있나요? 1, 2, 2, 1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괜찮나요? 다음에 x, y가 8이어야 돼. 8, 2 곱하기 2의 제곱 8이어야 돼. 그러면 가능한 게 1, 8은 안 되겠죠? 자연 주사위 던진 거기 때문에 2, 4 또는 4, 2 이렇게만 가능하겠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3번 이 x, y가 2 곱하기 3의 제곱 하면은 18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뭐밖에 없어요? 얘는 3, 6 또는 6, 3 이렇게밖에 없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 다음에 x, y가 32인 경우, 그치? 이런 경우도 이제 저기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 1부터 6까지를 해서 32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괜찮아요? 그치? 뭐 예를 들면은 4, 8 이런 게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8이 불가능하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의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여기 안에는 만족하는 애가 없을 것이다. 주사위라는 거 특성상. 따라서 총 몇 가지니까 6가지 가능할 것이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확률이잖아요. 그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6 곱하기 6, 36가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확률은 36분의 6, 즉 6분의 1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겠다. 자, 다음에 146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a가 자연수가 되는 최소 자연수를 a를 fn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fn이 2인 n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200 이하. 내가 여기 이거를 빼먹었네.
200 이하의 n의 개수 이렇게 문제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fn이 2라는 게 무슨 의미냐, 여기서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은 루트 2a가 자연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치? 루트를 없애주면은 2a가 어떤 식이어야 돼? 제곱수여야 해요.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시 한번 풀어서 하면은 a가 어떤 식이어야 돼? 2 곱하기 제곱수여야 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해가십니까? 괜찮나요? 오케이. 2a가 제곱수가 되려면은 여기 2를 짝수를 2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줘서 2 하나는 최소한 필요하고 나머지가 제곱수가 되면 되겠다. 이 점 이해가십니까? 그쵸?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문제풀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A가 가능한 거는 2 곱하기 1의 제곱, 2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갈 겁니다. 근데 최대 200까지잖아요. 그치? 2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을 하는데 2 곱하기 9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의 제곱까지 딱 하면 정확히 200이 되겠네. 괜찮습니까? 200 이하니까 얘도 포함이라서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2 곱하기 뭐의 제곱은 게 1부터 10까지인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총 1 이상 10 이하의 개수와 1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와 똑같으니까 얘는 몇 개 있다? 1 이상, 그러니까 이걸 부등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1 이상 10 이하 이거의 개수와 같으니까 10 빼기 1 더하기 1 해서 10개 있겠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일부러 요거 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K라는 게 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2K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K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써주면 조금 더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 될 것이다. 오케이. 자, 다음에 147번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계산한 결과 뭐에서 뭐를 뺐는데 가장 작아야 해요. 요 말에서 이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래서 x 플러스 52랑 루트 97 마이너스 y가 어떤 정수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어떤 정수가 되어야 하냐면은 얘가 최소가 돼야 되고, 앞에 있는 더하는 게 최소의 정수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97-y는 최대의 정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문제다. 자, 첫 번째 문제, x 플러스 52가 최소의 정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x 플러스 52가 52보다는 커야 되는데, 그치? 52보다는 커야 되는데 제곱수가 되는 무엇이 있을까요? 52는 7의 제곱보다 조금 크니까 얘가 8의 제곱이 되는 경우가 가장 작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x는 몇이어야 돼? 12여야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97보다 조금 작은 정수는 97이 110의 제곱보다 약간 작으니까 얘가 9의 제곱이 되면 될 겁니다. 따라서 y는 16이 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x랑 y를 구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28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 부분, 이 파란색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자, 다음에 148번 봅시다. 저 개인적으로는 148번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문자를 다루고 있지만은 특히 요런 거에 대한 개념, 그 0과 1 사이에 이 숫자를 다루는 개념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0과 1 사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기억을 볼게요. 여기에서 이런 거를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옳은 것의 개수는 자, A랑 A분의 1이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치? 여러분, A가 1보다 크잖아요. A가 1보다 작잖아. 그치?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 양수에다가 이런 거 해봤나요? 우리 처음에 부등식 배울 때 중2 때죠? 작년이네? 이때 했을 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수, 예를 들면 여기서 3이라고 할까요? 3과
3분의 1 얘를 비교하면 당연히 이쪽 3쪽이 더 크겠죠. 괜찮아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수 1보다 큰 이런 걸 예시로 들면은 이런 경우에는 A랑 A의 역수랑 비교하면 당연히 A 쪽이 더 클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A가 1보다 작은 양수기는 한데 1보다 작은 예를 들면 A가 뭐 2분의 1 같은 뭐 이런 경우죠. 괜찮아요? 이런 경우에는 2분의 1이랑 즉 A랑 2분의 1 분의 1 얘는 계산해주면 2가 되겠죠? 얘랑 비교하면은 A분의 1 쪽이 더 클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이랑 약간 다를 수 있는데 0과 1 사이라는 범위에서는 역수가 더 원래 숫자보다 크더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식이죠. 자, 여기에 A랑 A분의 1 사이에는 1이 있고 A분의 1은 오히려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거예요. 괜찮나요? 그치? 이런 거를 잘 알아주시면 좋겠다. 0과 1 사이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라는 거고, 사실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하는 건 꼭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고요. 다음에 니은을 한번 봅시다. 루트 A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치? 자, 얘는 조금 정리를 해주자면은 루트 A가 1보다 작다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A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줘야 루트 A가 A로 바뀌겠습니까? 얘는 여기 양변을 제곱해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제곱해주면 A가 1보다 작다. 정확히는 A가 1의 제곱인데 그냥 1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얘도 참이 되겠다. 여기까지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로 문제의 조건이랑 맞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부등식을 이 말이 맞다라고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구나 얘기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정석적인데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A에다가 적당히 뭐 2분의 1 이런 거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루트 A는 루트 2분의 1이 되고 여기 빼기 1하면 0보다 작으니까 요거는 참이겠군.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게 나쁜 방식은 아닌데요. 요거는 나쁜 방식,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는 괜찮은 방식인데 옳은 거 그른 거 따지는 데는. 근데 모든 경우에 0과 1 사이의 모든 A에 대해서 이게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증명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A, 그 0과 1 사이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치? 무수히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2분의 1은 한 경우만 했다고 전체로 이게 확장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무리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이제 간단하게 해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이게 이렇다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거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거를 실제 예를 들어서 문제풀이에다 이렇게 쓰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저라도 학교 선생님이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이 답을 그렇게 썼다면 저도 점수를 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줍시다. 자, 다음에 디귿 A 제곱이랑 루트 A 분의 1이에요. 오케이. 자, 아까 전에 이렇게 우리가 요런 거 한번 여기에 아까 전에 여기에도 나온 건데 A가 1보다 크냐 작냐 요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A가 1보다 크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A 제곱, A 세제곱 이런 것 A보다 A 제곱이 더 크겠죠. 괜찮아요? 그치? A가 뭐 2다. 그럼 당연히 2의 제곱이 더 클 거고 얘보다 A의 세제곱이 더 클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될 건데 요런 건 이제 쭉 이런 식이 될 건데 자, 0과 1 사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A가 A 제곱, 뭐 A 세제곱 이런 것도 쭉 가능하겠지만 루트 A는 A보다는 작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그치? 그런 다음에 어쨌든 간에 얘는 뭘 해도 근데 1보다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것만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렇게만 적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A가 0과 1 사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를 예시로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근데 A 제곱은 4분의 1이잖아요. 괜찮아? 그치? 당연히 A랑 A 제곱 비교하면 A 제곱 쪽이 더 작죠.
괜찮아요? 이거는 모든 숫자에 대해 성립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루트 a를 비교해보면은 2분의 루트 2가 될 거예요. 루트 2분의 1이니까 유리화해서 괜찮아요? 얘는 오히려 a보다 커졌죠. 괜찮아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는 우리가 아는 요거랑 그 부호가 싹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 제곱이 오히려 a보다 작고 루트 a가 더 크고 이런 식일 거예요. 하지만 얘는 절대 1을 넘을 수가 없더라.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0과 1 사이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a가 1보다 크다라는 숫자에 대해서 상담하던 거랑 대소관계가 싸그리 바뀌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선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a제곱은 당연히 a제곱은 a보다 작을 거고 a는 1보다 작을 겁니다. 그렇죠? 그치? 그런데 a보다 루트 a가 더 큰데 루트 a는 역수잖아. 루트 a는 1보다 작은데 거기에 역수를 취했으니까 1보다 작은 수에다가 역수를 취했으니까 루트 a분의 1은 1보다 더 크겠죠. 괜찮습니까? 왜냐면은 1보다 작은 숫자에다 역수를 취했으니까. 이해가 쉽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어서 얘는 루트 a 제곱이랑 루트 a분의 1이랑 a 제곱이랑 비교하면은 얘가 더 클 것이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한번 그러려면 당연히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숫자 넣어서 이제 대충 생각하던 거랑 좀 방식이 좀 다른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자, 리을 한번 볼게요. 얘는 비교적 쉽다. a-1의 제곱의 루트 얘는 1-a와 같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맨날 봤던 거죠. 얘는 절대값 a-1과 같습니다. 당연히 0과 a가 1 사이니까 얘가 음수일 거고 따라서 -a-1이 되어서 1-a가 되고 리을은 참이 되겠다. 이건 너무 당연하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위에 이제 박스 편 쳐놓은 특히 0과 1 사이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그리고 사실 3학년 1학기 거 다 배웠잖아요. 그치? 3학년 1학기 거 해서 2차함수 배워봤는데 자 y는 x제곱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0과 1 사이만 이렇게 확대를 해봤다고 생각을 합시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랑 y는 x 그래프랑 같이 비교하면은 이런 식일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0과 1 사이에서는 x제곱이 x보다 더 작잖아. 괜찮아요? 그치? x 세제 물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겠지만 세제곱이 되면은 더 줄어들 거예요. 괜찮아요? 4제곱이 되면 더 줄어들 거고. 그러면 아까 루트 얘기했잖아. 사실 이런 것도 나중에 그릴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건데 y는 루트 x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떤 식이 되느냐?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서는 오히려 루트 x가 더 큰 겁니다. 근데 1보다 커지게 되면은 반대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0과 1 사이에서의 세계랑 1보다 큰 거에서의 세계는 순서가 완전히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괜찮습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할 거고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수학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해두면 고등학교 1, 2학년 그 단원을 배울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149번입니다. 자, P가 1과 2 사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n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겠어? 그냥 루트 n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아요? n의 양의 제곱근이 루트 n이다. 이것이 5 플러스 p래요. 자, 그러면 당연히 5 플러스 p는 몇과 몇 사이에 있느냐? 여기에서 요거에서 루트 n이 5 플러스 p니까 여기다 5를 더해줬다고 치면 6초가 7 미만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말해서 6.뭐뭐뭐인 셈이고 이건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고 따라서 n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리고 n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n의 범위는 36에서 49까지고 n 값 중에 가장 큰 것은 n이 48일 때 최대가 되겠더라. 괜찮나요? 그치? 7의 제곱에서 1을 뺀 거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겠다. 자, 루트 7분의 1과 루트 3분의 1 중에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보세요. 둘 중에 뭐가 더 큰 숫자일까요? 뭐가 더 큰 숫자일까? 루트 7분의 1이랑 얘는 루트 7분의 1이랑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얘는 뭐가 더 클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역수 개념이랑 비슷합니다. 뭐처럼? 자, 우리 루트 3이랑 루트 7은 너무나 쉽게 대소관계 비교할 수 있죠. 어디가 더 커요? 루트 7 쪽이 당연히 클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양수죠? 그치? 둘 다 양수면은 여기다가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부등호 관계가 바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괜찮나요? 양수의 경우에는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바뀔 것이다. 이런 게 조금 어려우면은 숫자로 해봐요. 그 단순한 숫자 예를 들어서 3이랑 5랑 비교하면 5 쪽이 더 크겠죠. 근데 역수를 취해서 3분의 1이랑 5분의 1을 하면은 이쪽이 이렇게 뒤바뀌게 될 테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거에서 확장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거를 습관화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려 주셔야 이런 150번 문제 같은 걸 풀 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어쨌든 범위가 여기에서는 이걸 비교해봤을 때 루트 3분의 1 쪽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문제의 조건에서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루트 7분의 1이랑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 더 크니까 여기 사이에 분모가 21이고 21분의 어떤 자연수 x라고 둘게요. 괜찮아요? x는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분모를 다 21로 맞춰줘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각각 유리화를 해보면은 얘는 7분의 루트 7,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모를 21로 맞추려면 어떤 식이어야 되냐? 21분의 3 루트 7 이상, 그 다음에 여기는 21분의 7 루트 3 미만 이런 식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따라서 21을 모두 곱해주면은 3 루트 7보다는 크고 7 루트 3보다는 작아야 할 것이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3 루트 7은 대략 몇 정도일까? 이런 거를 계산을 하려면은 요 안에다 넣어보면 얘는 루트 63 이렇게 되고 여기는 49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147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자, 루트 63은 대충 몇 정도입니까? 몇이겠어요? 7점 뭐뭐뭐겠다. 괜찮습니까? 8의 제곱보다 아주 약간 작으니까 7점 뭐뭐뭐뭐일 거고 147은 몇보다 조금 클까요? 여러분 147 주변에 제곱수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있다. 몇이 있나? 12의 제곱 괜찮아요? 144? 그래서 얘는 12점 뭐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대략 추측할 수 있죠. 그치? 따라서 x가 가능한 값은 몇부터 몇까지일 것이다. x는 8, 9, 10, 11, 12 이렇게 5개가 있겠다. 괜찮나요? 8 이상 12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5개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치? 그런데 이 5개라고 답을 쓰면 안 되는 게 제가 문제를 지금 끝까지 안 읽었네요. 가능한 거 중에 8, 9, 10, 11, 12 중에 21분의 x가 무슨 숫자여야 된다 그래서 기하분수여야 된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기하분수이려면 3이랑 7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니까 요 중에서 뭐가 빠집니까? 9가 빠져야 되겠지. 왜냐면 21분의 9는 기하분수가 아니죠. 괜찮아요? 또 기하분수가 아닌 게 뭐가 있어? 12도 안 되네. 괜찮니?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을 빼고 8, 10, 11 이렇게만 3개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거 문제 하나하나 빼먹지 맙시다. 자, 다음에 151번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루트 nx가 2 이상 3 미만을 하는 모든 x의 값은 15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요런 걸 어떻게 풀어볼까? 일단 제곱을 해봐야 되겠지? 제곱을 해보면은
nx가 4 이상 9 미만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래서 x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x의 값 구해주면은 어떻게 될까? n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n으로 나눠주면은 n분의 4 n분의 9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요걸 만족하는 x의 값의 합이 저기 몇이냐? 잠깐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한번 이런 n이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뭐 n에다가 그냥 실제 자연수 넣어보면서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이게 바로 감이 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으면 그냥 노가다라도 해보는 거죠. 자, n이 1인 경우 한번 봅시다. n이 1이면은 4 이상 9 미만이에요. 그렇지? 4 이상 9 미만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 이상 9 미만이면은 자, 얘는 실제로 4, 5, 6, 7, 8까지 가능하겠죠. 괜찮아요? 얘네들을 모두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12, 12, 6이니까 30이 되겠다. 괜찮아요? 이거는 문제 답이 아니겠군요. 오케이? 그러면은 n이 2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색깔을 좀 바꿔서 n이 2인 경우를 보면은 2 이상 2분의 9, 4.5 미만이네요. 그치? 잠깐만, 이거 답이 맞나?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닌데? 그치?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가능한 값은 x가 2, 3, 4 이렇게 있겠다. 내가 뭐 잘못했나? 뭔가 이상한데? 아이씨, 이게 아니잖아.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왜 이상한 짓을 했냐면은 내가 여기 부분이 잘못된 건데 왜 이상한 짓을 했냐면 x가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x가 저는 자연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x는 자연수다 뭐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죠.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거야. 자연수 더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됐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x가 가능한 값이 무엇이 있느냐? n분의 4 이거는 이상이니까 가능하죠. 괜찮아? 그 다음에 n분의 5, n분의 6, n분의 7, n분의 8까지 가능할 겁니다. n분의 9는 안 될 거고요. 괜찮아요? 그치? 요거를 모두 더한 게 합이 15여야 되더라. 그래서 가능한 값들을 모두 더해주면은 요렇게 한 것이 15여야 되더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4, 5, 6, 7, 8 모두 더해볼까요? n분의 30 이렇게 아까 전에 12, 12, 6 해서 n분의 30 한 개 15라고 했으니까 n이 2여야 되겠더라.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지금 실수한 게 뭐냐면은 n은 자연수로 갔지만 x는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자연수도 아니고 분수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자, 다음에 152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루트 x보다 작은, 그러니까 nx가 루트 x보다 작은이에요. 보다 작은을 좀 두 글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미만이지요. 괜찮아요? 그치? 이런 거 루트 x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자, 이렇게 해주면은 한번 하나하나 처음에 이렇게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 몇 번은 노가다를 해줍시다. 자, n1이에요. 자, 루트 1, 즉 1보다 작은 자연수 몇 개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치? 자, n2부터 해보면은 루트 2, 1.414보다 작은 거는 하나 있어요. 괜찮아요? 자, 루트 3, 루트 3, n이 3일 때도 1일 거고. 자, n4, 여기가 중요한데 루트 4, 즉 2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몇 개 있습니까? 얘도 하나네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n5, 여기 루트 5가 2.2 정도예요. 2.2보다 작은 자연수는 2개 있지요.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nx가 2인 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n9까지 계속될 겁니다. 루트 9, 3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가 2일 것이고 n10부터가 다 3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요런 걸 이제 1과 2일 때 이런 걸 비교를 해서 요걸 종합을 해주면은 nx가 어떤 k 값이 되는 거는 언제부터냐? 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2의 제곱, 그치? 여기가 3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괜찮아요? 즉, x가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이렇게 되어 이하일 때까지 괜찮습니까? 그치? 그리고 k의 여기를 이렇게 생각할까요? 1의 제곱 더하기 1, 5를 2의 제곱 더하기 1. 그래서 k의 제곱 더하기 1 이상 k 플러스 1의 제곱 이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지금 이 식 이해 가십니까? 혹시 이게 조금 안 익숙하면은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k 제곱 초과 k 플러스 1의 제곱 이하 이렇게 괜찮나요?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데요. 뭐 이렇게 써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식으로 제가 약간 고등학교 식으로 풀어서도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사실 요 문제를 풀 때 완벽하게 필요한 건 아니긴 하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루트 n15, 16, 17, 18, 19, 20까지 이걸 전체 루트 분해 여기에서는 n21, 22, 23, 24 여기 전체의 루트라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시도해 봅시다. 15는 몇이겠어? 15일 때는 여기 15는 루트 15보다 작아야 돼요. 그치? 루트 15는 3점 뭐뭐뭐일 거 아니야. 괜찮아요? 3점 뭐뭐뭐보다 작은 건 3개일 겁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루트 16 4보다 작아야 돼. 그치? 4보다 작은 것도 3개 있죠. 괜찮아요? 하지만 루트 17부터 4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은 3의 제곱이고 4의 4제곱이니까 거기다 루트를 취하면 얘는 계산 결과 뭐가 될 거야? 분자가 3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21부터도 쭉 써주면은 여기도 4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눠주면 4의 루트를 취하면 이렇게 되고 없어져서 답은 3 하고만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직접 여러분이 한번 해주시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뭐 이런 거 한번 세봐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식으로 나오는 건데 nx가 예를 들어서 7이다. nx가 7이려면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여야 되겠니? 여기다 잘라서 얘기하면은 7의 제곱 초과 8의 제곱 이하여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 49초가 64 이하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만족하는 x의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 이런 걸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걸 막 가지고 여러 개 하는 문제도 나오곤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화된 규칙이긴 한데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넣어봤어요.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사실 노가다를 하면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제가 원래 고등학생,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서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계속 고등학교를 넘어갈 준비를 해야 돼. 이런 거가 그런 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약간 빡빡하네요. 그래서 여기 153번부터 158번은 제가 많이 안 줄게요. 한 5분, 문제당 1, 2분 정도만 줄 테니까 안 풀어도 돼요. 어떻게 풀지만 고민합시다. 알았죠? 여기는 계산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153번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4분원이라고 했고 선분 OP가 4cm가 되도록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서 수선을 그어서 Q랑 만나고
여기 AQ가 안 그어져 있네. 이렇게까지 해서 AQ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AQ의 길이를 알려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AQ를 구하고 싶으면은 뭐랑 뭐를 알아야 돼서 삼각형의 APQ에서 AP와 그 다음에 PQ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치? 근데 AP는 비교적 쉽다. AP는 전체 반지름이 5니까 AP는 1이라고 비교적 쉬워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PQ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PQ의 길이는 어떤 삼각형에서 찾을 수 있느냐? 삼각형 OPQ에서 찾을 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아요? 삼각형 OPQ에서 OPQ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OQ가 반지름이라서 5일 것이고 OP가 4라고 주어졌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PQ의 길이가 3하고 나올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풀이는 이제 이어서 쓰면은 여기 삼각형 APQ에서 AQ의 제곱이 PQ의 제곱 더하기 AP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주면은 얘가 10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루트 10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써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쓴 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거를 보고 뭘 구해야 될까 추측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실제 풀이를 쓸 때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답을 보고서 우리가 구해야 할 거를 보고서 뭐를 구해야겠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실상 문제의 풀이를 쓸 때는 얘를 거꾸로 써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풀어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쓸데없는 얘기라면 얘긴데 어떤 문제의 조건들이 있고 문제에서 필요한 답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저는 지금 어떤 식으로 답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문제의 조건에 다다른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서술형이니까 문제를 푼다는 건 뭐냐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풀이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써야 한다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에서 뭐가 필요하냐고 역순으로 유추한 거에 반대 방향으로 풀이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사실 근데 어떤 게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서 어떤 경우에 답에서 유출할 수도 있고 조건을 보고 계산을 해가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푸셔도 되고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술형을 쓸 때는 조금 더 이제 정돈된 풀이를 원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에 154번에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아직 그 절대값을 다루는 게 조금 안 익숙한데 어떤 두 수의 곱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의 곱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5x 플러스 6이 3x 플러스 4보다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건 어렵지 않으니까 패스를 하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얘를 곧대로 쓰면은 얘는 3 곱하기 절대값 3의 x 플러스 3의 절대값일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그런데 여기 3이랑 x 플러스 3이 곱해져 있잖아. 괜찮니? 그럴 때 얘를 3을 마치 바깥으로 꺼내서 절대값 3이니까 3이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치? 근데 이게 조금 안 익숙하다. 난 이런 게 안 익숙해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을 미리 바깥으로 꺼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3 절대값 x 플러스 3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괜찮나요? 뭐 어떻게든 자기가 납득가게 해주시면 되고 결국 절대값의 성질 이런 것들이랑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러면 똑같이 원래는 절대값 2x인데 얘를 간단하게 뭐라고 바꿔줄 수 있다? 2를 바깥으로 꺼내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여기는 볼 것도 없이 3-x의 절대값. 그치?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x가 3보다 커야 되니까 x 플러스 3은 당연히 양수겠지요. 그치? x 절대값 x도 당연히 양수일 거고 3-x는 음수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은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몇 x가 되냐? 여기는 2x가 되고 3x에서 2x 뺀 다음에 x를 더했죠? 9에서 3 빼니까 2x 플러스 6이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계산 잘못한 거 아니지? 오케이. 이런 식이 되겠다. 자, 다음에 155번을 한번 봅시다. 자, a 플러스 b가 6이다 라고 되어 있대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는 미리 절대값으로 바꿔놨어요.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 절대값 이렇게 해서 2까지도 밖으로 꺼냈고요. 이렇게 됐는데 x-a의 부호를 반대로 봐서 얘를 계산했더니 3x-9가 되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얘를 해보면 여기 3x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치? 3x가 됐다는 말은 둘 다 무슨 수여야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3x, 그 x의 개수가 3x가 되었다는 말은 여기 요 조건에서 보면은 x-a도 양수로 보고, 그치? 그 다음에 2 곱하기 x 플러스 b도 양수로 봤을 때 합이 3x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치?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봤다는 이야기, 이렇게 봐서 3x-9가 됐으니까 얘를 계산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3x-a 플러스 2b가 3x-9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어떤 결론이 하나 더 나오냐? 3x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a가 마이너스 9더라. 이런 조건이 하나 더 나오게 되겠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 a와 b를 구할 수 있겠다. 한번 다시 써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a랑 b는 어떻게 할 수 있냐? b 그냥 더해주면 바로 b가 나오겠죠? b가 마이너스 1, a가 7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a랑 b를 구했대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됐는데, 자,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양수라고 한 게 사실 잘못 본 거잖아. 괜찮아요? 이게 잘못 봤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떨 것이다? 제대로 바르게 계산한 결과에서 x-l을 음수 취급을 해야 되고 2의 x 플러스 b는 양수 취급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면 b 쪽은 제대로 봤으니까.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절대값, 다시 한번 쓰면 a랑 b를 이용해서 x-7의 절대값 플러스 2 곱하기 x-1의 절대값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 이렇게 되어 있대요.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끝까지 계산해주면은 x 플러스 5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조금 까다롭죠? 16번에서 n이 두 자리 자연수라는 거. 두 자리 자연수니까 여러분 이거 좀 주의해야 되는 게 n의 범위가 어디인 거야? 10 이상 100 미만인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10 이상 99 이하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는 이제 100일 10이랑 100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좋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자주 헷갈리는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게 뭐냐면은 그 n이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다 그러니까 100보다 작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문제에 답을 쓸 때 n이 2랑 10이랑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2도 집어넣는 경우 이런 게 조금 위험해요. 오케이?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는 10 이상인 거지 한 자리 자연수 1부터 9까지가 답에 껴있으면 안 되더라. 이런 걸 여러분이 헷갈리기가 좀 쉬워서 이런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루트 1부터 10까지 모두 곱한 거에다가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1부터 10까지 곱한 거는 제곱수가 되어야 되겠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1부터 10까지 곱한 거를 소인수분해를 쫘라락 해줍시다. 자, 2가 몇 개 들어가 있냐?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하나, 여기에서는 3개, 여기에서는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2가 총 몇 개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즉, 얘는 2의 8제곱이 들어가 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3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3은 색깔을 다른 식으로 할까? 여기 3 하나, 6에서도 하나, 9에서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는 3의 4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렇죠? 다음에 나머지 소수들 쭉 해주면은 5는 몇 개 들어갔냐면 5는 2번 들어가 있어요. 괜찮니? 5랑 10에. 그치? 그런 다음에 7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게 제곱수가 되어야 하니까 n의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요? n의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지수들은 이미 짝수니까 상관없잖아. n은 7 곱하기 제곱수 꼴이면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지 말는 거예요. 당연히 n이 가능한 게 7 곱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답이 돼요? 응? 안 된단 말이야. 왜? 한 두 자리 자연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7 곱하기 1의 제곱을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7 곱하기 2의 제곱, 7 곱하기 3의 제곱, 7 곱하기 4의 제곱. 근데 여러분 16 곱하기 7 하면 몇입니까? 이거는 100을 넘어가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7 곱하기 4의 제곱도 안 되니까 가능한 거는 7 곱하기 2의 제곱인 28, 7 곱하기 3의 제곱인 63 이것만으로 가능하겠다. 어때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n의 개수는 2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빨리 마지막 두 문제만 봅시다. 간신히 끝내긴 하겠다. 자, 다음에 157번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두가 모두 정사각형 모양이고 한 변의 길이는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20n, 자, 진료실, 그러니까 진료실의 넓이인 진료실의 넓이인 20n도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다. 근데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저는 이걸 제곱수라고 표현하는 걸 좀 좋아해요. 실제로 막 그냥 자연수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주사실의 넓이인 56-n도 역시 제곱수여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요걸 가지고 미리 우리가 n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추릴 수가 있어요. 자, n의 정보를 여기서 따지면은 얘는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잖아.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서의 n은 5 곱하기 제곱수일 것이다. 5 곱하기 1의 제곱, 5 곱하기 2의 제곱.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56-n이 제곱수여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커야 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사실의 넓이에서 알 수 있는 거는 n이 56보다는 작을 것이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하면은 n으로 가능한 값이 5 곱하기 1의 제곱, 5 곱하기 2의 제곱, 5 곱하기 3의 제곱까지가 있겠다. 괜찮아요? 5 곱하기 4의 제곱을 하면 56보다 커지겠지? 그러면 각각의 숫자들 중에서 둘 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거를 한번 알아보면 되겠다. 45. 자, 이렇게. 괜찮나요? 그러면은 이미 요것들은 이 진료실의 넓이가 이제 자연수의 제곱인 거 할 수 있어. 그럼 56 빼기 n이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지, 이 경우에는 56-n이 51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될 거고, 여기는 56-n이 36이라서 이 경우가 답이 되겠고, 얘도 56-n이 45라서 11이 되니까 얘도 안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n이 20이 되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158번. 아까 전에 제가 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범위가 A, B가 0과 1 사이잖아요. 괜찮아요? 그치? 그 아까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겠다. 첫 번째 거는 절대값 A-1,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1-B,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절대값 AB-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절대값 A분의 1, 그 다음에 절대값 B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A가 당연히 1보다 작으니까 A-는 당연히 음수라서 얘는 1-A 하고 나와야 되겠죠? 얘도 1-B 하고 나와야 할 거고요. 자, 다음에 A, B. A랑 B를 곱해도 여전히 1보다 작겠죠?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얘도 음수가 될 테니까 1-AB라고 해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치?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A랑 B랑 A, B랑 비교하면은 뭐가 더 그 가장 작은 숫자가 뭘까요? 한번 예시로 들어봐. 얘가 3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야. 그치? 응? 이런 식으로. 그러면 A, B 둘이 곱한 건 6분의 1이잖아. 원래 A보다 더 작겠죠?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 이걸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면은 A, B가 더 작고 이런 순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 A분의 1이랑 B분의 1 여기는 그냥 얘는 A분의 1 그냥 B분의 1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 전에 0과 1 사이에서의 약수는 다 1보다 크다 그랬죠? 괜찮아요? 그치? 얘는 다 1보다 클 건데 얘네 둘 중에 뭐가 더 클까요? 아까 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A가 B보다 더 크고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A분의 1이랑 B분의 1이랑 비교하면은 얘가 더 1보다 클 것이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B분의 1이 더 작고 A분의 1이 더 크겠군.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각각의 모든 숫자들의 대수관계를 확보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이걸 기반으로 쭉 비교를 해두면은 가장 큰 수가 뭐가 되냐? A분의 1이 가장 클 겁니다. 그렇죠? 그치? A분의 1이 가장 클 것이고 다음에 B분의 1 얘가 1보다 어쨌든 다 클 것이고요.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이런 순서라고 돼 있었으니까 1-A가 제일 크겠죠? 1-AB가 제일 크겠죠? 괜찮아요? 이해가십니까? 그치? 그 다음에가 1-A고 그 다음에가 1-B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세 번째에 오는 거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할 때 여기서 제가 큰 순서 썼으니까 작은 것부터 세 번째에 있는 값은 1-AB가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등호 특히 역수랑 관련되어 있거나 할 때 0과 1 사이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거 구별을 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